친구들한테 아는 척하고 싶을 때, 뉴스는 보기 싫은데 상식은 채우고 싶을 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쉽게 알아가는 코너 쉬바릴 1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기획이자 촬영이자 편집을 맡은 진필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짧고 간략하게, 무엇보다 뉴스보다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셧다운제 페이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재민이분들과 급식분들이 2011년도부터 고통을 받아왔었죠. 바로 강제 셧다운제 때문인데요. 저는 2011년도에는 급식이었고,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눈물을 흘리며 게임을 나가곤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청소년보호법 26조, 즉 강제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 폐지하는 거 어때라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건의를 한 거죠. 아직 발의를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고치려는 의지가 있고 행동까지 옮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인크래프트는 몇 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재 19세 이상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리자면 블럭으로 내가 원하는 공간이나 건축물 등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건전하죠? 근데 이게 왜 19세 이상이 되었느냐? 마인크래프트 쪽에서 업데이트를 하다가 보안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그인을 하던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 바꿔진 경로가 한국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막아놓은 경로라는 거죠. 오로지 한국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법안이 발의가 되고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써먹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하였는가? 찬성은 당연히 게임 이용자들 중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겠죠? 거기다가 청소년의 기본권, 즉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중 행복추구권을 청소년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할 거고요. 반대는 당연히 자제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또 청소년 기본적인 수면을 보장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 계정을 이용해서 셧다운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다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알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8,720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엄청 좋고 가게 사장님들한테는 무조건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정말 심각한 코로나죠. 우리가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고 피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즉 자영업을 작은 규모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원래 수입이 잘 나와도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린다는 것은 사장님들이 쥐어짜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전보다 더 안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규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여기서 살짝 아는 체 하기 좋은 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우리는 상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바로 우리의 가격이 되겠죠. 10,000원 하던 음식을 15,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뭔가 사기가 꺼려지는 것처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 즉 그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렇다면 그 노동을 사는 사장님들이 덜 사겠죠. 노동시장에서 수요 법칙이 존재한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가 아는 체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불합격자를 뒤바뀌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47명이나요. 바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꿔서 공고를 낸 건데요. 떨어졌어야 할 27명을 붙이고 붙어야 할 20명을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직렬은 교육행정직과 사서직입니다. 이 두 분야는 필기시험 2차에서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난이도가 과목마다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합격점을 평균이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산 처리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 즉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의 답안이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평균이 낮아지겠죠. 100점이랑 0점이 만나면 평균이 50점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졌다 뺏는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공무원 시험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까지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편인데 붙은 줄 알았는데 떨어진 친구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은 친구들에게 모두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보통 내년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은 그 몇 개월 전부터 드릉드릉 대통령이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점찍곤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각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정치인을 한 명씩 뽑아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또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 명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반장 뽑듯이 경선을 당내에서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차적으로 한번 경선을 했고요. 2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당이나 정의당 같은 다른 당들은 저 대통령 하고 싶어요라는 대선 출마 선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누가 대통령 후보인가는 정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하지만 언론사들이나 여러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순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10분만 살펴보자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황교안 분은 국민의힘당, 안철수 분은 국민의당, 심상정 분은 정의당, 그리고 윤석열 분은 무소속입니다. 모든 뉴스나 언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예측하고 지지율을 주마다 쏟아내고 있으니 흥미롭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은 누구인지 미리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10월 1화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